안녕하세요. 레드콘 모터스포츠 레이싱팀 감독 안성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심레이싱인 아이레이싱을 해오고 또 실제 레이스에 입문하는 여러 드라이버들을 만났는데요. 많은 드라이버들이 이슈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심레이싱뿐만 아니라 실제 경기 중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죠. 아이레이싱에서는 심사 오피셜이 여러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인지 실제 레이스와는 다르게 항의 절차에 보증금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봤고 아이레이싱 심사 오피셜들의 답변을 받아봤어요. FIA 규정 등 실제 레이스와 같은 기준으로 이슈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그 항의가 받아들여져 페널티가 주어진 사례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해요. 영상에서는 항의라는 말보다 최근 드라이버들에게 익숙한 FIA 영문 규정에서의 프로테스트라는 용어를 쓸게요. FIA GT 규정을 보면 충돌을 초래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번 1편 영상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심사위원은 누가 그 충돌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지 살펴보려 하고 2편 영상에서는 충돌이 없더라도 페널티가 부과되는 등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을 다룰 거예요. 모터스포츠 팬분들도 규칙을 알고 경기를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모든 케이스에서 프로테스트 대상 차량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어요. 케이스 1번부터 8번까지는 가속 구간에서 프로테스트가 받아들여진 사례들을 볼 거예요. 코너 탈출 등 가속 구간에서 선행 차량이 정당한 경로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라인에 대해 선행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요. 라인이 겹치면 후행 차량은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라인을 선택해야 해요. 엔트리 6번 차량은 앞에 있는 29번 차량과 라인이 겹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라인을 수정했는데 9번 차량은 6번 차량을 밀고 가버렸죠. 9번 차량에게 페널티가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케이스 6번까지 비슷한 사례들이에요. 케이스 7번, 8번은 오버레이싱에서 의도적으로 앞 차량의 측면을 부딪혀 밸런스를 잃게 하는 모습이에요. 페널티 대상이죠. 케이스 9번부터 16번까지는 브레이킹 구간에서 프로테스트가 받아들여진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어 차량 두 대가 시속 144km에서 0.2초 간격으로 달리면 두 차량의 앞 범퍼 간 거리는 8m죠. 0.2초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같은 지점에서 브레이킹해서 시속 72km까지 감속하면 두 차량의 거리는 4m가 돼요. 차체 길이가 보통 4m가 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사고를 피하려면 뒤따르는 차량은 앞 차량보다 일찍 브레이킹해야만 해요. 랠리크로스에서 브레이킹 충돌을 추월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모두 프로테스트 결과 페널티 대상이에요. 케이스 16은 이게 왜 프로테스트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유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아래 더보기 설명에 제가 프로테스트 신청한 사유를 적어둘게요. 케이스 17번부터 21번까지는 코스 이탈, 스핀 등의 상황에서 코스 복귀에 관한 사례들이에요. FIA 규정에는 트랙을 이탈한 경우 다시 합류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할 때만 가능하며 어떠한 이득도 얻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국내 슈퍼레이스 규정은 코스 밖으로 벗어난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후속 차량을 먼저 보내고 코스로 복귀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케이스 20번, 21번의 경우는 심지어 백마커가 사고 후 코스로 복귀하는 상황이었어요. 케이스 22번은 한 랩 이상 뒤진 백마커가 선두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 페널티가 주어진 사례예요. FIA GT 규정에
레이스 중 다른 차량에게 따라잡혀 블루 플래그가 제시되었을 때 드라이버는 가능한 첫 번째 기회에 더 빠른 차량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2편 영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